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더블 스틱으로 목임장 심사 훈련하는 걸 할 건데, 간혹 가다가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칼리 수련할 때 타이어를 매달거나 아니면 목임장을 두고 수련할 때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마니아인지 아니면 잘못 배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지금 이 훈련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연습하고 있는지를 뭐를 보냐면 강압 조절을 보면서 봐요. 무슨 말이냐면 간혹 가다가 국내 영상도 그렇고 해외 영상도 그렇고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여기 가만히 물체가 서져 있다고 해서 막 발로 강하게 쳐. 근데 여기 서서 막 이렇게 연타로 막 파 개시기로 있는 거 제자리 서서 이거는 무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간압이에요. 간압. 상대방과 나의 거리 플러스 내가 일족일도 한 발을 움직였을 때 물체를 휘둘렀을 때 배는 그 간격, 그걸 이제 간압이라고 해요. 일족일도의 거리. 그게 이제 그 일족의 의미는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 기준에서는 반에 반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기준에서는 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자리 서서 막 빠르게 막 화려하게 막 휘두르는 그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기술의 기본 개념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기술은 항상 상대방이 내가 이합적으로 손목을 공격 또는 머리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가정하고 나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간압을 조정하는 푸더크가 병행될 때만 무기술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기수식이라죠. 처음에 스탠딩 포지션에서 어떤 자세를 하든지 간에 요 자세라고 칩시다. 요 자세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치겠다는 거죠. 맞죠? 근데 위에서 내려치고 밑에서 변환하고 위에서 내려치는 형태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손목을 먼저 가겠다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손목을 탁 맞았을 때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초보자들. 근데 우리가 항상 초보자를 상대로 무기술 연습을 하면 안 되겠죠. 나와 대등한 무기술을 수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상으로 스파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목을 치면 무기술을 수련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다가오든지 물러나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목을 딱 쳤어요. 1조 1도에서 한 발 디디면서 손목 딱 쳤어. 그럼 이 사람은 다가오든지 물러난다고요. 그러면 나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1조 1도에서 손목을 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다가온다면 한 걸음 뒤로 빠지면서 그 다음 연타를 공격하는 거고, 내가 1조 1도에서 손목을 쳤죠. 근데 이 사람이 물러나요. 그때는 내가 따라가서 허리를 가격하고 그 다음에 연타 치고 다시 뒤로 빠졌죠. 내가 허리를 가격하고 쭉 나가도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허리를 맞고 순간적으로 보통에 멈췄다면 팔을 치고 머리를 칠 수 있겠죠. 몸통 쪽은 무기를 정확하게 가결하면 호흡이 끊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경직돼요. 이것도 모르면 무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서서 마구잡이로 막 휘두르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사람은 되게 이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체의 급속 우위에 따라서 경직이 될 때도 있고 본능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물러날 때도 있어요. 손목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으로 물러오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몸통은요, 제대로 격자를 당하게 되면 호흡이 끊어지면서 숙여져요. 그때는 몸통을 가겠다면 제자리 서서 손목 치고 빠지면서 머리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목을 치고는 1타, 2타까지는 모르겠는데 2타 이거는 이합에 맞지 않는 수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칼이 지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수련생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거죠. 네. 서로 합을 맞춘 형태만 계속 해나니까 진짜 실제로 공간이 이어질 때 스파링 자유대전 스파링상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호장비를 착용하니까 이게 무기술의 스파링이 어려운 점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무기술 스파링을 할 때 보호장비가 적절하게 타격량이 없으면 1타, 2타까지 모르겠는데 2타, 2타, 2타 이거는 이합에 맞지 않는 수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칼이 찌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수련생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거죠. 네.
원래 실제 반응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저는 제가 코드를 잠깐 했는데, 코드가 앞면 보호대가 너무 좋아요. 맞아도 데미지가 없어요. 이만큼 플라스틱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브라운이나 블랙벨트 같이, 이제, 수련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갔을 때, 띠가 낮은 분들은, 이게 앞면이 너무 튼튼하니까 앞면을 맞으면서 그냥 머리를 들이밀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벌써 주먹으로 관장용 턴을 올려쳤는데도 그냥 맞으면서 들어와요. 근데 그게 만약에 보호구가 없다면 분명히 다리에 힘이 풀렸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맞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브라운이나 블랙벨트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초보자들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코드라는 무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러니까 이 보호 장비가 딜레마가 있다고. 칼리 보호 장비도 그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스펀지처럼 해버리면, 그 통증이 너무 심하게 나면, 몸에 데미지가 오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도를 제가 했다고 해서 검도의 장비가 좋다는 게 아니라 검도 장비가 아주 적절하게 근데 그것도 골병이 들긴 해요. 제 친구는 그 국립대 의대 교수인데 이 친구는 서전이거든요. 근데 검도를 오래 하니까 손떨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검도를 안 했어요. 좀 애매하긴 해요. 골병이 안 된다고 보기도 힘든데 어쨌든 항상 우리가 목인장이든 뭐 타이어 치기를 하든지 간에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족 일도 거리에서 치고 그 다음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맞는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도 같이 간압을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적으로 나타나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칼리 스파링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일족일도에서 치고 부딪혀 팡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다리를 붙이고 막 마구잡이고 1타 2타까지는 모르겠는데 3타 4타 5타까지 간다면 그게 보호장비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보호장비를 그렇게 착용 못하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팔다리라면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빠지거나 다가오게 돼 있고 몸통이라면 제대로 맞으면 호흡이 끊어지면서 몸이 경직되게 돼 있어요. 머리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위에서 맞으면 다리 힘이 풀려서 몸이 경직돼요. 관자놀이도 마찬가지고 타격 부위에 따라서 달라요. 상대방의 반응이. 그래서 제가 지금 콤비네이션을 그걸 가정하에 일족 일도로 움직이고 빠지고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련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첫점 치고 이제 다음으로 가정할 거예요. 그럼 나도 다 같이 약간 물러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가올 때, 공격의 기회는 세 가지를 했죠. 머무를 때, 다가올 때, 물러날 때. 그래서, 팡! 치고, 다가오면 허리,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머리. 됐죠? 미묘하게 조금씩 움직여요. 그 다음에는 물러날 때. 손목 쳤는데 물러난다? 그럼 따라가면서 치고, 손목 빠지고, 그 다음에 머리.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손목을 처음에 쳤을 때는. 요걸 상정하고 간압 잡는 훈련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제가 서로 합을 맞추는 형태에 서로 합을 맞춰서 영화 액션처럼 합을 맞춰서 공방을 이어가는 게 나쁜 소리는 아닌데 그것만 주구장창하게 되면 실제 스파링 할 때 그 기술이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국가에서 칼리 배우다 온 일반 수련생 경우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합을 맞춰서 서로 치고 가를 때는 너무 좋던데 스파링상 그 기술이 구현이 안 된다 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처럼 간압을 상정하여 움직이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그 본업이 3단봉 인스트럭처 과정을 이제 이수를 했는데 그게 국제 공인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토론 제럴드 위원께서 이제 본업이 3단봉 수석 교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면 그분이 이제 패키트 트리시아 테크컬 쪽에 이제 수장이에요. PTTA라고 이분이 제가 딱 보고 저는 해외 마스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왜냐면 해외 마스터를 해봐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없는 산골에서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해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면 해외에서 각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칼리도 해외 마스터라고 해서 이제 무기술의 달인급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5만원 말일 수도 있는데 저도 무기술이라면 수련 양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스파링 위주로 했으니까 저는. 근데 PTT의 이제 제로드 위원기께서 본업이 3단봉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분이 가장 핵심을 잘 짚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찰 그다음에 각 특수부대에 다 가르치시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파링을 상정한 간압 간격을 교육 프로그램 안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3단봉을 가격하고 그다음에 테이크다운까지 가서 체포 진압하는 형태는 이제 경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학기도나 이런 데서도 많아요. 그런 형태는. 근데 이분이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걸 설명하면서 그런데 실제 상대방 눈에 갖다 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타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경직시켜서 체포 진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과 대치 상태에서 처음에 가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압 전문 훈련을 시켜요. 다가갈 때 손목 치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움직이고 하면서 손목 치고, 이분이 검도를 안 했거든요. 검도를 안 하고 칼리만 하신 분인데, 복싱도 하셨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기술 수련에 있어서 가장 기초와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업이 3단봉 프로그램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이제 톤 제럴드 위원기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번씩 다른 유파, 제 예전에 페이스북 또 운영하다가 제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상한 유파에 자기가 국내에서 칼리를 아주 오래 했대. 그리고는 자기한테 배우러 오래. 그리고는 제가 이제 PTT에 가서, PTK, 그때, 패키트 티리시아 쪽, 구로님이죠. 그분한테 이제 국내 지도자 과정 이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TTA 쪽에 이제 해외 마스터들한테 가서 이제 세미나 받고 교육 이수하고 있으니까 서양인 칼리 지도자들은 실력이 안 된대.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톰 제럴드 위원기는 그 선생님은 해외 마스터 중에 무기술 공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걸 프로그램 안에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핵심적인 부분만. 물론 이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무기술 전문가로서 약간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톰 제럴드 위원기 선생님도, 저 같은 무술가라서 이거를 가지고 서로 스파링 위주로 많이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 왜냐면 그분은, 경찰 교관 출신에,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찰이나 군 특수부대원들을 상대로 체포 진압술에 관해서 이제 교육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서 가장 실용적이고 엑기스적인 것만 따와서 그렇고, 저는 사실 무술가로서 이제 이걸 가지고 스파링을 했을 때 공황 위치에 맞게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겠죠. 저는 그렇게 수련해 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본업이 3단봉 그때 제가 심화 과정을 바로 들었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초 과정 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분은. 제대로 된 무기술 전문가구나 이렇게 인정한다고 제 마음속으로. 제가 문이 높아서 웬만하면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데. 서가지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다니까. 마스터라는 사람들이. 간압도 모르는 거예요, 간압도. 그리고 스파링 지도할 때도, 무기술 스파링 지도를 하려면 밑에 사람이 자기의 무기술 간압거리, 물리적 간압, 심리적 간압을 잡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하려면 치고 빠지고, 시야의 사각지도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계속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 그냥 반사신경을 따다닥 치고 있어요. 물론 아닌 분도 있는데, 제가 본 분들이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해외 마스터 영상을 만약에 보시고 싶으시면, 저는 PTTA의 톰 제럴드 위원기 선생님,
영상을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그 다음에 툴킷도, 이제 이분은 무술가죠. 이분은 군경 출신 아니고, 저 같은 무술가인데, 툴킷은 제가 얘기하는 공방의 이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은 어떤 게 좋냐면, 이 탄력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선이 되게 아름다워요. 이합적이고. 그러니까 검이 흘러가는 선이 자신의 몸 동작과 함께 강약, 그 다음에 연한 동작이, 제가 전에 얘기했던 대관속구행의 연한 동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네. 그 제가 좋아하거든요. 퉁킷 선생님도. 어쨌든 두 분 다 저보다 연배는 위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좋아요. 그분 선생님 영상도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할 때 제가 앞에 영상들 제가 수련한 영상을 보시면 가만히 서서 하는 게 없어요. 치고 들어가고 대각선으로 빠지고 들어갔다가 옆으로 빠지고 들어가고 가요. 그 다음에 박자를 변경하는 영상들도 많아요. 빰빰 빠라람 빰빰 이런 형태도 있고 빰빰빰 이런 형태도 있고, 이게 리듬감이, 그러니까 배경음악을 끄면 하나의 음률처럼 들리게끔 수련하고 있어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그냥 같은 속도로 이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대강 속경에서 연합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나오는 특징이랬죠. 제가 음악의 음률과 같은 형태인데, 음악의 음률을 부수나 엇박자 형태가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면서 실제 공격이 이루어진댔잖아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아시겠죠?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칼리 지도자로 활동한 지도 얼마 안 되면서 무슨 칼리 고수 행세냐 이렇게 비꼬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보다 무기술을 오래 수련했는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단일 무술로. 검도하고 칼리는 달라요. 검도를 한 20년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요. 검도하고 칼리가 다른지.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 선생님이 7단 선생님인데 한 45년, 40년 하셨죠. 거의 제 2배를 수련하신 분이고, 지금 이제 70, 80대 돼가고 있죠.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하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전에 대한검대 검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자유대련 스파링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련 체계상. 저희 선생님 펜싱 경기를 이렇게 해설하고 분석할 때 펜싱 선수만큼 분석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펜싱하고 검도하고 똑같아 이래요. 한손검이고 양손검인데도 공방 예치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공방 예치는 제가 맨손 무술 전문가분들 있죠. 누구지? 죄송합니다. 임재영사분입니까? 임재영사분이 저하고 연배 비슷해요. 그 무술 수련도 저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근데 어쨌든 임재영사분님도 하는 것만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공방 예치를 제가 잠깐 가서 배울 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가 얘기하는 공방 예치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다른 쪽으로 풀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공방 예치는 똑같아요. 맨손 무술이나 무기술은. 근데 무기술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공방 예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길이가 길고 내 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검로가 있어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이 약간 있죠. 근데 무기술은, 같은 무기술은 한 손이든 양손이든 뭐든지 간에 무기술에 있어서 공방 예치는 거의 유사점으로 흘러가요. 검로가 일단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도의 공방 예치를 자연스럽게 칼리 스파링에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칼리를 잘한다, 나는 칼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칼리가 아니라 검도의 공방 예치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 유튜브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배운 분들이 다른 데 칼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칼리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처럼 얘기를 안 하던데요. 이게 지금 칼리가 아닌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론 내용은 칼리의 이론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방의 이치상, 무기술 공방의 이치상, 검도에서 통용되는 거, 칼리에 접목시켜서 말씀드린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혼 제론드 위원기의 선생님은
할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복싱하고 뭐 레슬링도 하셨지만 할림은 전문적으로 하셨다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일종 획도에서 간압 잡고 하는 거 그 프로그램 안에 다 넣어놨어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론에 맞게끔 수련해 오신 분들은 결국은 나중엔 다 일맥상통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 막 멀리 가지 말고 자기 집 근처 무술도장이 최고니까 자기 집 근처 무술도장 제대로 된데 좀 공인단체고 제대로 이제 수련이 돼 있는 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가서 배우라고요. 집 근처가 최고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연락 오시는 분은 너무 감사한데 그거는 그냥 와서 뭐 며칠 특강식으로 할 때는 제가 그냥 이 공방에 이치나 설명드리지 뭐 무술 자체를 막 며칠 만에 어떻게 전수할 거예요. 그죠? 공방의 이치 부분은 잘 접하기 힘드니까 제가 기본적인 프로그램대로 설명드리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본업이 상담봉도 안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진짜. 제가 세미나 때 진짜 놀랐어요. 네. 제 선입견이 탁 부서지는 때였어요. 그때가. 제 본업이 상담봉 그 인스트럭처 과정 때. 그래서 이제 해외 마스터들도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공방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구나. 멋지다. 그걸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게 진짜 영역이에요. 지도자의 영역이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거랑 자기가 잘 가르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네. 어쨌든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클럽에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공간 지각 훈련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간압 잡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심리적 간압이나 그 다음에 간압이란 건 상대방하고 나하고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상급자 과정인 거고 일단은 물리적 간압 잡기 먼저 연습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접목이 되니까 우리 클럽 멤버분들은 이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미리 머릿속으로 숙지를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